이번 시간에는 해외 전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전시는요, 우리가 해외 전시는 아이를 발굴하기 가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이메일, 그죠?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우리 카탈로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겠죠. 이런 데서 발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인터넷에 구글을 통해서 발굴하든지 송이를 받든지 카탈로그 하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해외 전시를 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올까요? 해외 전시를 가면 아무래도 해외 전시를 가면요, 주로 이제 보통 만약에 우리 생활용품 전시다라고 봅시다. 생활용품. 그러면은 보통 1년에 한 두 차례 열리죠. 그죠? 봄에 이제 주로 신규로 주로 새해 이제 오다가 나오죠. 주로 상반기에 주로 오다를 많이, 하반기는 다음에 나올 신제품이라든지 또는 추가 주문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올리느냐, 두 번 올리느냐, 그 도시마다의 우리 전시마다 좀 다른데요. 요렇게 이제 나가는데 해외 전시를 나갈 때 제가 미리 또 설명을 좀 드리보면 이렇게 한번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전시를 나간다면요, 부스를 얻어야 된다든지,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렇게 비행기라든지 출장비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이 기타 나중에 샘플을 주고, 전시하는 그 샘플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중소기업이 엄두를 잘 못 내죠. 이런 것들을 뒤에서도 우리 말씀드리겠지만요, 정부 기관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그런 지원 정책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겠죠. 뒤에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못 나갈 때는 이제 뭐 할까요? 그냥 이 전시를 어떻게 가는지 미리 그 전시를 갈 때, 이 전시할 때 그냥 출장을 좀 가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이제 그 주요 국가에 우리가 거래선이 있다면 더욱더 바람직한 거예요. 거래처가 있다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잘 아시겠지만요. 이런 그 행사가 있을 때는요. 이런 그 숙식에 대해서 있죠. 숙식이 우리가 비행기라든지 그다음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미리미리 간다는 전제하에 미리 좀 이렇게 저렴한 표를 예매를 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요령도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럴 때 이런 부스로 가면요,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살아있는 그런 어떤 정보, 생생한 정보, 그죠? 그런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바이어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카탈로그 보고 인터넷을 봐서 보이는 제품이 아니라 정말 그냥 바로 살아있는 실제 그 상품을 좀 보는 거죠. 근데 하나만 볼까요? 둘만 볼까요? 아니죠. 각 대륙별로 다 나옵니다. 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미주 대륙에 각 독일의, 프랑스의, 그죠? 이태리의, 영국의, 그죠? 한국의, 일본의, 많죠. 중국의, 그죠? 이런 나라들이 과연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를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진을 찍으면 좋겠죠. 못 찍게 하겠죠. 그래서 한눈에 다 파악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잘 안 주기도 하고요. 방목록에다가 명분을 쓰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디자인을 카피 뜨잖아요. 그래서 카탈로그보다 직접 눈으로 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출장을 가서 내가 구매자, 인척도 하겠지만 구매자라면, 판매자라면요, 거꾸로 그쪽 회사를 구매한다고 판단했을 때 상담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지금 트렌드가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남의 그 전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바이어가 과연 얼마나 이렇게 호응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시하는 요령들 있죠. 이런 전시 요령들은 다시 말해 디스플레이 하는 요령들은 어느 제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배우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도 우리가 상담 요령은 각 상담회라든지 우리 코터나 기타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직접 이제 상담을 하기는 힘들다면은 전시를 가서 미리 사전에 출장을 하면 비행기값밖에 안 들잖아요. 밥값하고 하루 이틀 정도면은 그냥 우리가 일주일씩 전시하는 전시 부수비는 안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밥값은 그렇게 많이 안 들치더라도 잠값은 하루 이틀 만에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에 참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대신에 그만큼 어찌 될까요? 내가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당담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얼굴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상담할 때 특히나요, 저 서양, 그죠? 서유럽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 말은 이태리 사람들은요, 눈만 깜빡깜빡해도 나를 속이는 양 나올 정도로 눈을 계속해서 맞춰오셔야 됩니다. 한국에는 그게 좀 실정이 안 맞죠. 자, 그런 정도로 그네들하고 직접 하면서 우리 회사뿐 아니라 타 회사 제품하고도 그죠? 만약 우리가 전시간다면은 또 비교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우리가 전시 안 가더라도 아시아 쪽에 우리 경쟁 국가에 또 우리 경쟁 업체인 한국의 업체들하고의 그 제품과 우리 제품도 비교를 할 수 있고요. 또 뭡니까? 안 가더라도요. 그리고 이렇게 유럽의 선진국의 국내 선진국의 일본의 제품들, 중국의 또 이런 제품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비교 검토가 가능했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얻는다는 거. 근데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 정보들을 잠깐 바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그려놓을 수도 있죠. 모양대로 비슷하게 몇 번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잠재고객을 발굴하는 유효 수단이라는 이야기는요. 뭐냐면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요. 기존의 고객은요. 새롭게 이제 얼굴을 다시 한번 뭐 상담을 했다면 만나서 두 번째 만나서 반갑고 인간관계를 더 다지면서 신상품 나온 걸 미리 알려줬는데 직접 이제 신상품을 또 상담을 또 할 때 좋은 거지만 잠재고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래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샘플을 주고 받았고 하는데 아직 머뭇거리는 바이들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초대장을 보내는 거죠. 초대장을 보내면 오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직접 와서 우리가 초대장을 보내면서 어느 나라의 어떤 전시에 몇 번째 부스에 우리가 전시가 되어 있다라고 안내를 주면서 초대장을 보내요. 이 초대장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입장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는 그런 게 있겠죠. 그 비용을 우리가 뭐 몇 천이라도 만 원이라도 주는 겁니다. 입장료는. 그걸 초대장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우리 물건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 눈으로 우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 다 기웃기웃 해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물건이 어떤 그런 특징에서 그 사람보다 앞서가는지는 눈에 보고 직접 현장에서 보고 우리하고 상담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냥 긴가민가 했던 제품이 내가 아무리 두 개를 보여줘도 안 하던 사람이 직접 현장에 와서 다양한 나라들 물건을 보니까 우리 제품이 그 가격대, 품질이나 디자인이나 기능성이라든지 여러 특징들이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 바이어 발굴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해외 전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인터넷 12분 하는 것보다 전화 12분 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것이 대면이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대면을 못 했을 경우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자, 그럼 해외 전시 마케팅은요. 첫 번째 전시의 마케팅의 기능이 있죠. 나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사가 신제품을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회사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이런 마케팅 기능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샤피믹스에서 판매 촉진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바이를 발굴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현장에서 바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네트워킹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해외 전시의 마케팅 기능입니다. 자, 해외 마케팅, 사전 마케팅은 뭐냐면은 미리 사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전시를 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우리 기존 고객들하고 그 다음에 또 예상되는 바이어들에게 미리 우리가 메일링을 해서 보내서 언제 어떤 전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분 개개인에게 또 초청장이죠. 초대장을 보내준다든지 예상 바이어에게 그죠? 그렇게 미리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할까요? 우리가 그 사이트에 들어간 우리가 어떤 게 전시한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미리 그 사람들에게 사전에 우리 제품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전 마케팅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이제 와서 또 현장에서 이제 전시를 할 때, 디스플레이를 할 때 점검사항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크게 봐서 세 가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제품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내관객, 고객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바이어도 있고요. 또는 예상 바이어, 우리가 초대한 바이어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봐서 시선을 끌어야 됐죠. 우리가 사람이 첫 만남이 굉장히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그 가게에 들었을 때, 그 전시회 부스에 들었을 때 뭔가 우리가 특히 튀지는 않지만 그 제품이 굉장히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죠? 우리가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뭔가가 보여야 되겠죠. 좀 색다르게.
자, 그리고 나머지 또 보시면 되겠지만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내방자인데 어떤 정보를 전달할 거냐. 물건만 보여주고 구경을 가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구경을 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설명을 찾아오자마자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이 구경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요구할 때 대답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느 게 좋고 나쁘다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좋니 저게 좋니 어떻니 라고 이야기하면 귀찮을 겁니다. 왜? 그냥 살아온 건지 비교한 건지 정보를 얻으러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양을 그냥 한번 직 둘러보십시오 라고 편하게 두고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뭔가를 물어볼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거냐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겠죠. 왜? 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만약에 상대방의 이렇게 제조업체가 우리의 정보를 가지러 왔다. 너무 상세하게 주면 곤란하죠. 근데 그 사람이 바이언지 아니면 상대에서 전시에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처럼 출장 가서 정보를 하려고 하는지 이거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방명록에다가 이런 걸 하게 되는 좀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명함도 달라는 거죠. 네가 제조업체냐 무역업체냐 여기 전시하는 사람이냐 물어봐야 알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명록에 기록함으로써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우리 카탈로그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구하신다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방명록에 쓰도록 요구하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바이라면요. 그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주소대로 명을 받았으면 다시 그 사람에게 그동안 전참에 우리 전시에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안내장을 보낼 때 기존 고객하고 예상 바이어들 보낼 때도 이런 사람들도 하나 보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내가 자기 고객이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들리는 나인데도 이런 감사한 안내를 그런 문장을 보내왔네. 그러면 또 관심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그 자료들을 주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들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어떤 선에서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냥 그 제품만 디스플레이 하면요. 사람이 좀 단순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시청각 교육이라고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눈에 보고 제품 디스플레이 하는 거 뭐 좀 듣고 느껴야 되잖아요. 이런 게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좀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어떤 겁니까? 사진 슬라이드를 상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모니터를 가져가서 거기에 우리가 촬영해 놓은 이런 동영상들을 틀어준다든지. 그런데 이 동영상도요.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좀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가.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1탄, 2탄, 3단 정도로 가야 되는데 보통 하나만 가지고 계속 10분, 20분 틀어버려요. 또 똑같은 말. 그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도 그 다음 단계도 있었겠죠. 요렇게 해서 조금 뭔가 변화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사진 슬라이드라면 좀 이상하지만요. 뭐 상용이라면은 노트북을 가져가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제품을 상담할 때 그 노트북 안에서 새로운 어떤 우리 사진을 나타내는 그런 제품들도 안내해 주는 방법. 그죠? 그리고 간단한 카탈로그를 보여주는 방법, 설명해 주는 방법. 그리고 또 뭡니까? 제품을 가져갔다면 그 단면들을 잘라가지고 안에 내용물을 보여주는 방법. 그래서 설명하기 편하죠. 만약에 그릇인데 그릇이 몇 튀고 두께가 얼마 되고 어떻게 뭐가 겹이 몇 겹이고 눈에 보이잖아요. 숨이 좀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만져보게 하고 또는 뭐 먹을 거리면 맛을 보게 오시면은 또 만져보고 그죠? 입어볼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뭡니까 오감을 통해서 육감을 그죠? 오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느껴보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직접 다가오겠죠. 그런 어떤 준비 자세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전에 이 사람들에게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하는 그런 마케팅도 하겠지만 현지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다시 또 거기에 맞는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하고 상담하는 요령들을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갔다 와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갔다 와서 그 애에게 우리가 상담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메일을 적으면서 첫 마디가 언제 상담에 우리 회사의 부수에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죠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하고 어떻게 보셨는지 묻기도 하고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이렇게 한두 세 차례 주고 받으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또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앞에서도 우리 실장에서 했죠. 해외 고객 관리라는 게 꼭 바이가 이루어지고 나서뿐 아니라 이루어질 바이들을 관리를 해주는 거. 근데 그분께서 바이어가 될 예정인 사람이 답이 없어요. 그죠? 답이 없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거든요. 그랬죠? 메일도 답이 없으면 보통 한 3주 정도가 가장 안전한데 이렇게까지 못하니까 짧게나마 1주나 한 2주 정도 정리해서 한 번쯤 보내고 한 2번 정도 보낸 답이 없어요. 그럼 멈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팸 처리합니다. 이런 요령들도 우리가 좀 준비해서 바이를 전시를 갔다 오면 고객 예상되는 바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도 우리가 한번 우리 회사 내부적인 정책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해외 전시 정보란 게 뭐냐면요. 어느 나라에 어떤 전시를 가면은 가장 효과적일까? 모든 전시를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일까? 그게 코토라의 글로벌 전시 플랫폼이라고 gp.or.kr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에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국내 전시뿐 아니라 해외 전시의 산업 정보까지도 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시의 정보가 어떤 전시를 하는지 지원 안내 그리고 참가 신청까지 이 안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시니까 지금 모처럼 이렇게죠. 어떤 그 국제 정보를 하는지 전시의 정보라든지 지원 안내라든지 참가 신청이나 고객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럴 때 여기서 내가 만약의 경우에 프랑크푸르트에 이렇게 이제 생활 전시를 못 갔다, 그죠? 메세라 그러죠. 프랑크푸르트 전시 메세가 못 갔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만약에 생활 전시 갔던 거를 여기 전시의 정보를 찾아서 그 전시의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전년도에 전시에 참가했던 우리가 하나의 목록이 있거든요. 책자가. 그런 것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책자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리스트로 받든지 이것도 돈을 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자 안에는 소책자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게 참여했던 회사들의 정확한 주소 연락처와 담당자라든지 제품명이 있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연락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만약에 그릇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존 바이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 회사가 뭘 만드냐면 그 손잡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게 손잡이. 그리고 손잡이 꼭지를 만드는 거죠. 다 냄비 꼭지를. 이런 거는 그러니까 냄비 만드는 제조업체가 우리 고객 바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냄비를 만들어서 내놓은 회사를 우리가 고객이 되겠죠. 내가 기존에 없던 고객이든 내가 기존에 예상 고객이든 현지에 가서 그렇게 연락 안 하더라도 현지에 보니까 그릇을 내놓았어요. 그 그릇 내놓은 회사에 우리 꼭지와 뭡니까? 우리가 손잡이를 들고 갈 수도 있겠죠. 왜? 꼭 상담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거꾸로 상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긴 상담은 원치 않겠죠. 왜? 자기들은 그릇 팔았는데 내 거를 사라 그러니까 좋아는 안 하지만 짧은 5분, 10분 정도는 시간을 내줄 수 있겠죠. 점심때라도 좋고 마치고라도 좋고 저녁에라도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서 미리 사전에 홍보도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와 같은 그런 꼭지를 만들고 손잡이 만드는 회사는 어디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접목에 리벳 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산소 용접을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내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면 좋은데 못 보니까 제품은 없더라도 그런 회사의 정보들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음에 만약에 전시회를 참가한다든지 또는 정부로의 출장을 간다든지 저런 회사를 나온다면 봐야겠구나라고 체크해서다가 그 제품을 또 확인도 하기도 하고 사전에 그 회사에다 연락해서 뭐랄까요 샘플 주세요라고 내가 한번 바라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내가 미리 참여하려면 어느 사이트가 좋은지 어느 지역이 좋은지 어떤 전시회가 좋은지를 미리 비교 평가해서 우리가 비용이 부족한 그런 회사가 여기 전시를 참가하고 지원 안내가 있죠. 코토라라든지 또 기타 또는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부스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단체 부스를 열 때 지원해주고 단체로 가면 아무래도 숙박비가 줄겠죠. 다시 비행기 사가고 이런 것들 그럴 때 이제 참가 신청은 얼마나 몇 명이나 받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인지 이런 것도 알아보는 거죠. 이런 걸 좀 알아보시고 100% 다 우리 힘으로 하리라보다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정부 지원을 받는 건 하나 요령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거 말고 다른 사이트는 없느냐? 이런 것도 있죠.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해외 전시 포털이라고 SME.go.kr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요 마찬가지로 사업 신청
그다음에 지원 사업이 있죠. 좀 전에는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는 걸 떠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지원받는 거고, 물론 대기업은 자체로 가겠지만요. 지원 사업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뭐 하겠다는 자기들 사업 설명해야겠죠. 보세요. 수출 컨소시엄의 주관단체를 모집한다. 그죠? 업종별로, 뭐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판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의 주관단체를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런 주관단체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 수행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우리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컨설팅 해준다든지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겠죠. 자, 그럴 때 보니까 밑에도 이런 것들이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전신을 나갈 때 미리 우리가 그런 회사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뭐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통관 문제나 정도면 나중에 또 우리 문제는 단체로 가게 되면 알아서 가르치기 혼자 갈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산프를 보내면은 나가면은 수출이잖아요. 또 들어오면 수입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 다시 세금 내고 다시 들어올 때 환급 받고 번거롭잖아요. 이럴 때 우리 커리 서비스라는 게 있었죠. 그죠? 우리가 이게 크리섭이라고 말고, 그죠? 크리섭을 통해 하는데, 뭐 있습니까? ATA 까르네라는, 그죠? 그 일시 통관 증명서라는 상고에서 발급해주는, 그런 어떤 해외 전시물을 통관할 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번거로움 없애기 위한 그런 ATA 까르네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알아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해외 전시를 나가는 방법도 하나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바이를 좀 찾는 거고요. 그리고 더 크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주로 국제 입찰이라고 그랬죠. 국제 입찰이라는 건 해외 조달이나 국제 입찰에 우리 입찰 시장에 좀 뛰어든다는 거.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왜요? 우리 회사 중소기업이 제품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구매 선정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입찰은 주로 뭡니까? 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조달이라 써놨죠. 국내는 어떻습니까? 조달청입니다. 그럼 각 나라에 하나의 조달청이 있는데 재밌게도 미국은 50개 주가요. 50개 주가 각 주가 한 나라죠. 아메리카 합중가 있잖아요. 조달청도 어찌되면 우리 같으면 조달청이 50개가 따로 있어요. 그럼 각 그 주마다의 특징을 확인해서 그 50개라는 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생겼죠. 이번에 바이든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뭐랬으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쓰고 있죠. 특히 조달 부분에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뛰어날 여전히 있죠. 모든 걸 미국이 만들지 않죠. 모든 걸 만든다면 물론 우리가 리카르도에 좀 비교 요인이 있지만 만든다 치면 굳이 수입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필요도 있겠지만 비교 요인을 따져서. 그런데 자기들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쓴다는 건 우선적으로 미국을 쓰고 나머지 여지는 아직 외국을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이 그런 조달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만 있을까요? 중국도 한 27개 이렇게 주가 성이 있죠. 그죠? 일본도 뭐 하나 있고 유럽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유엔이라는 단체가, 큰 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단체 안에 각각에 필요한 그런 어떤 물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달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조달 시장에 뛰어드는데, 그런 것도 우리 조달 시장은 우리가 중소기업청, 우리가 수출 지원센터도 있지만은 주로 많은 자료들이 조달청, 해외 조달 정보센터에 BPS 지역점 KR에 가시면요. 이 해외 조달 정보에서 어느 나라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요. 그냥 유엔의 조달은 어떻는지, 해외 조달 정보라든지, 그 다음 해외 조달 정보센터가 어떻는지죠. 여기서 또 우리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그죠? 업체 등록은 또 어떻게 하는지. 왜? 우리가 해외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반드시 직접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현지에서 에이스를 해주고, 관리해주고, 뭐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매번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 같은 거는, 얘는 뭐 주마다 좀 다르더라도, 그게 누가일까요? 우리의 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현지에 상담하면서 뭐합니까? 이 사람하고 서로 상담을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에다가 요청해서 물건을 보내고, 그죠? 다시 이리로 가고, 이런 어떤 관계가 꼭 필요하거든요. 밴드라 그러죠.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나라마다 모르니까, 그런 업체 동력을 통해서 해외 조달 정보센터의 정보를 충분히 교육도 받고, 그런 지원도 받고, 그런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것인가 하고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해외 초청 사업도 있고 조달 사업이죠. 국제적인 조달 무역 현황이라든지 해외 시장 정보라든지 상당히 그 조달에 관한 어떤 해외 정보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게 지금 우리가 보시는 조달청 해외 조달 정보센터입니다. 이를 충분히 많이 활용하시기를 그래 부탁드립니다. 자, 요걸 해서 우리가 제 8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